자, 숙제로 풀어온 거 적성 문제 좀 보여주세요. 이 적성 문제 숙제 나가고 틀린 거 점검하기로 했었죠? 아니요, 선생님 프린트 줄 거예요.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8강 끝까지 해오기였나요, 우리? 맞죠? 이거 해석하게 해보니까 어때요? 정리 잘 돼요? 괜찮아? 이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 적성은 어쩔 수가 없어. 이 내용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서 수능처럼 선생님이 이거 중요해, 이거는 버려도 돼 이렇게 찝어줄 수가 없어요. 이 뭐야 적성 시험은 어쩔 수 없이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쯤 한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번호 선생님이 좀 받을게요, 먼저. 네. 오케이, 페이지 186페이지서부터요. 자, 186페이지 2번 틀린 사람. 오케이. 4번 틀린 사람. 5번 틀린 사람. 다음 6번 틀린 사람. 7번 틀린 사람. 8번 틀린 사람. 9번 틀린 사람. 네, 9번 안 해야 되는구나. 10번 틀린 사람. 11번 틀린 사람. 14번 틀린 사람, 15번 틀린 사람, 16번 틀린 사람, 17번 틀린 사람, 195페이지 3번 틀린 사람, 그 다음 5번 틀린 사람, 6번 틀린 사람, 7번 틀린 사람, 8번 틀린 사람, 9번 틀린 사람. 이렇게 있죠? 네, 그럼 일단 다음 시간에 이거 틀린 거 먼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수특 정리를 계속 가고요. 일단 오늘 숙제는 네, 일단 수요일날 단어 시험이 2개 정도 있으니까 209페이지까지 푸는 걸 숙제를 할게요. 209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걸 수요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어떤 거? 반만, 절반만 잘라서 보기로 했죠, 우리? 그래서 156페이지 gratifying까지만 해서 먼저 보기로 했죠? 요거 상품 뭐 걸기로 했었나요, 우리? 도너츠였죠?
하위 2명 빼고 도너츠. 그죠? 그럼 만약에 그때 이렇게 3명이 오면 1명만 먹게 되는 거네요. 만약에 인원수가 5명이 안 차면 무조건 꼴찌 1명 빼고 다 사줄게요. 꼴찌 1명 빼고. 꼴찌만 안 되는 거죠. 선생님 보기엔 지금 진구 예상이 봅니다. 진구 세날 모르고 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볼게요. 네, 그럼 이제 직선 특강은 수요일날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하고요. 자, 이제 가봅시다. 자, 우리 이제 수특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수특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 수특 정리하고 수완까지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수특하고 수완 다 정리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이랑 중요 포인트 위주로 정리를 하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지문의 첫 문장하고 가운데 문장, 끝 문장 이렇게 3개를 먼저 분석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 전체적인 맥락 잡아놓고 선생님이랑 지문을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지문 내용 정리하고 첫 문장, 가운데 문장, 끝 문장 이렇게 3문장씩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지문의 내용이 뭐였고 이 지문의 요지가 뭐였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변형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스피디하게 좀 나갈 거예요, 속도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먼저 가봅니다. 우리 18강서부터요. 16강, 17강은 장문 독해라 별도로 진행을 하진 않고요. 자, 먼저 18강의 내용을 보시면 자, 맨 위에 나와 있는 내용 파악 먼저 보세요. 20세기 사회 기록 사진에 기여한 사진작가인 이 도로시아 런지는 인물 작가로 일을 시작했으며 마이그런트 마더이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아직 안 줬나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이그런트 마더이라는 것으로 인해 사회인식을 가진 아이콘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제목 먼저 확인하시고요. 도로시아 런지's 어치브먼트인 포토그래피 사진술에 있어서의 이 사람의 성취를 얘기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전체적인 맥락만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의 이력으로서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영하는 인물 작가로 활동한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였죠. 도로시아 런지는 거리의 사람들의 공경에 관심을 끌기 위해 그들의 사진을 찍기로 결심을 하고 대공황 중에 일자를 찾는 노숙자의 수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력으로는 FSA에 가입하여 이주 노동자들의 빈곤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유명한 작품으로 마이그런트 마더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사회인식을 가진 사진 분야의 아이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첫 문장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constitute라고 하면서 뭐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one of the most moving, 가장 moving and committed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감동적이고 헌신적인.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moving 중요하다고 했었죠. 하고 나서 선생님이 포인트는 다시 잡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감동을 주고 헌신적인 contributions라고 해서 공헌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To the social documentary pornography, 이 사회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그래서 이게 기록 사진이었었죠. 그래서 사회 기록 사진에서 아주 감동적이며 헌신적인 그런 기여를 한 사람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in the 20th century, 20세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아예 얘는 다 넘기고 여기를 볼게요. 6번 문장 요 자리를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장 자리에서 one of the most famous photographs라고 하면서 가장 유명한 사진들 중 하나 of the FSA 프로젝트, 이 FSA 프로젝트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들 중 하나는 is migrant mother, 이주 노동자인 엄마였습니다. The portrait, 이건 초상화였고요. of a California migrant worker, 이 캘리포니아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초상화였습니다. With her three children, 그녀의 세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이게 그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었죠. 그리고 얘는 다른 것보다 요 문장의 위치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요 문장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야 맞는지, 요 문장의 위치 물어보는 문제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수준 자체도 딱 어법 문제 나오기에도 괜찮은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어법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에서 우리가 어법으로 봐야 될 건 일단 앞쪽 부분에 나오면서 moving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moving 잠깐만 여기 하지 말고 여기 합시다. 정리본에다 정리합시다. 자 뒤쪽에 보면 정리본 원본 지문 있죠? 여기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moving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 1번 그리고 뒤쪽에 committed 동그라미 치시고 2번 그리고 shocked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3번 그리고 조금 또 뭐 있었지? 이제 오케이 to draw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4번 to draw에 동그라미 치시고 4번 그리고 is에 동그라미 치시고 5번까지 이렇게 해서 어법까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이 정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는 됐어요. 다음 2번 지문으로 정리할게요. 자, 2분 지문에서는 조 하이엄스의 연습 중 파트너에게 우연히 맞아 화가 났을 때 그의 스승은 상대를 향한 분노 표출은 상대의 분노를 유발한다고 했으며 그 다음 뉴욕의 호텔 객실 준비가 지연되자 매니저에게 분노 표출을 했을 때 매니저는 그를 돕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제목 잘 확인하시고요. Side effect that anger causes 라는 표현으로 요 지문도 딱 수준 자체가 적성 문제로 나오기 괜찮은 됩니다. 그래서 맥락 자체는 side effect 역효과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that anger causes 노여움이 야기시키는 역효과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앞에 부분 이어지면서 오른쪽에 정리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분노에 대한 표출 그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연습 중에 우연히 맞게 돼서 그걸 맞음으로써 분노를 하죠. 근데 그에 대해 스승이 조언을 해줘요. 상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면 상대의 분노를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밑에 분노한 조 하이암스 호텔에 이제 일을 끝내고 나서 호텔에 갔는데 호텔 객실 준비가 지연돼서 매니저에게 분노를 표출했죠. 자, 그리고 그 뒷부분에 매니저의 심경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원래 매니저가 도와주려고 했으나 그 분노 표출을 보고 돕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맥락이 나온 글이었고요. 자, 그래서 얘는 먼저 첫 번째 문장 확인합니다. 자, while practicing the martial art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while practicing 연습하는 동안에 martial art 무술을 연습하는 동안에 윙춘이라고 해서 이게 영춘권이었죠. 영춘권이라는 무술을 연습하는 동안에 이 조 하이암스라는 이 사람은 was accidentally 우연히 맞았습니다. by a workout partner라고 얘기를 했죠. 이 연습 파트너에게 우연히 맞았습니다. 맞은 상태에서 화가 난 거고요. 화가 나고 나서 그 뒤에 스승이 얘기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이 스승이 말하는 부분에서 요 자리 확인해 놓으시고요. 스승이 말하는 부분에서 요 자리는 형광펜이나 박스 쳐놓으시고 빈칸으로 나오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의 선생님, 그의 스승인 이 짐로우가 noticed,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about his anger, 그의 노여움에 대해서 saying, 말하면서 자, unleashing anger, 자, 노여움을 분출하는 것은 against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에게 inspire, 영감을 줍니다. anger, 노여움에 영감을 줍니다. 즉, 노여움을 일으킵니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in return,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from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에 대한 반응으로 노여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노여움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같이 노여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여움을 표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글이었었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까지는 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맥락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는 글 전체 순서 배열만 확인 한번 해주세요. 3번 지문 앞에다가 A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3번에 his teacher 앞에다가 A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unfortunately 나오는 5번 문장 앞에다가 B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5번 문장 앞에다가 B. 그리고 6번 문장 later 앞에다가 C.
그래서 A, B, C로 순서 배열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 2번 질문 요거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자, 원본으로 가보세요. 자, 원본으로 가서요. 자, 수능에서는 안 나오지만 적성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지칭 추론 문제로 나오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지칭 추론 문제로 나오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쫙 얘기를 하면서 일단 앞에 부분에 힘에다가 밑줄 한번 치시고요. 요 힘에 이거라고 할까요? J라고 합시다. J. 잠깐만요. J라고 얘기했고 H로 합시다. H. 여기 있는 힘이 하이암스를 가리키는 힘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his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 얘도 하이암스죠. 그리고 John Low noticed and spoke to him. 요때 힘도 하이암스죠. 그리고 his도 역시 하이암스.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his 여기서의 his도 하이암스. he에도 하이암스. 그리고 요거요. 여기에 허를 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에서의 허를 힘으로 바꾸고 이때 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매니저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매니저의 성별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허를 힘으로 바꿔서 문제 물어보는 거 바꿀 수 있습니다. 지칭 추론으로. 그리고 he 여기서의 he도 하이암스죠. 오케이, 요렇게 요 정도 해서 얘네 가지고 지칭 추론 문제 나오는 거 딱 괜찮아 보입니다. 허를 힘으로 바꾸면서 내용 푸는 거요. 오케이, 요 정도 받으시고. 자, 그리고 뒤에 3번 질문이요. 자, 오스카 윈코스비라는 이 박사와 자, 조셉 메링 박사가 당뇨병의 원인을 추적 중 췌장과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의 췌장을 제거하고 소변의 당을 검사했다. 그래서 제목으로는 Discovery Leading to 그러면서 Pancreatic Origin of Diabetes라고 했죠. 당뇨병에 대한 췌장의 기원을 이끄는 것에 대한 발견, 이걸 얘기하는 의역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정의문 먼저 보면 당뇨병의 원인으로 췌장과 관련된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에 대한 첫 단서로서 이 박사, 오스카 박사와 이 조셉 박사가 1919년에 이 단서를 얻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밑에 부분에 췌장이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생각해서 개의 췌장을 제거해봐요. 그리고 과대한 소변과 소변 위의 파리떼를 발견하게 됐고요. 자, 그로 인해 당뇨병과 췌장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었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일단 첫 번째 문장이랑 역시 가운데랑 확인을 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포인트에서 자, it was only라고 하면서 1919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가, when, 이하다 앞에 강조되는 애가 시간이니까 that 대신에 when을 쓴 거였죠. 자, 이 닥터 오스카 이 민코브스키와 그리고 닥터 조셉 메링이 got the first clue 첫 번째 단서를 받은 것은 그러면서 to the cause of diabetes 당뇨병의 원인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while trying to라고 하면서 어떻게 발견했는지 뒷부분에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거였죠. 그리고 얘는 다른 애보다 여기 부분 다 읽읍시다. 자, while trying to find out 자, 찾으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the possible causes 가능한 원인을 당뇨병에 they came to a conclusion 그들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that pancreas 이 췌장이 plays some role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in causing diabetes 당뇨병을 유발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기 부분 빈칸으로 물어보는 거 딱 괜찮죠? 여러분들 지금 이건
선생님이 이거 봐요. 다시 기출문제 수특이랑 쫙 보면서 우리 적성 요 문제 풀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런 유형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다시 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이도 자체나 이런 게 수능보다는 조금 낮춰서 요 정도 문제들이 나오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맥락 보고 이 지문의 내용이 뭐였다라는 거랑 선생님이 여기 잘 받아라라는 거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선생님이 주는 요 해석권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연계되는 문제들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요것만 잘 되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까지 되면 당연히 수능이랑도 연결이 되니까 뭐 수능은 나중에 얘기긴 하지만 도움이 무조건 될 거예요. 꼭 표시해주는 거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기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만 한 번 더.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여기 부분, 여기는 끝에 두 문장 읽을게요. 자, 여기서의 이시 앞에 개 소변에서 당을 검사한 거였죠. 그래서 그것이 확증해 주었습니다.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의 의심을. 어보다도 그 개가 비ing diabetic 당뇨병이 걸렸다는 것을. As he found sugar in its urine,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당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개의 소변에서, 그러니까 췌장을 제거한 개가 오줌을 쌌을 때 그 오줌에 파리떼가 모이고 그 파리떼가 왜 모였나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 설탕, 당 성분이 있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다? 이 발견은 마침내 연결시켰습니다. 이 당뇨병과 췌장을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죠. 요 마지막 부분도 빈칸으로 괜찮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표시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이렇게 얘는 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 지문은 지문 자체가 좀 쉬웠죠? 자, 노대가라고 해서 나이 든 대가죠. 자, 나이가 든 대가가 도전한 오만한 젊은 군수는 흔들리는 다리에서 멀리 떨어진 관역을 명중한 노대가와 달리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그래서 living and working mindfully every day라는 내용이었죠. 살고 일해라 유념하며 everyday 매일매일 유념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젊은 궁수와 노대가 사이에 이별을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얘는 순서만 확인 한번 하세요. 첫 번째 문장과 보고 after winning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after winning many contests 많은 대회에서 승리한 후에 boastful champion archer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쭐한 이 챔피언 궁수가 챌린지를 도전했습니다. on old master 노대가 나이든 대가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who was renowned 유명한 for his skills 그의 기술로 유명한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A잔이 들어가서 그 나이든 남자는 flawlessly hit이라고 하면서 결점 없이 맞죠? 그 젊은 남자는 결점 없이 강타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쪽 단락 먼저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쪽에 더 마스터 모션이라고 하면서 더 마스터 나와 있는 이 자리에 B라고 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대가가 데리고 간 거죠. 그 젊은 궁수를 따르도록 데리고 갔습니다. 모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산 위로 올라가도록 이러면서 이제 궁수를 데려오는 거죠. 젊은 궁수를 산 위로 데려가고 그리고 뒤에 마지막 파트 쪽에 now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뭐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C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해봐라 라고 하면서 뒤쪽으로 나오고 다리 위에서 젊은 궁수한테 써봐라 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얘는 글 전체 순서 배열 정도 받을만 합니다. A, B, C로 나눠서 이 글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다른 포인트는 볼만한 게 없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다음 19강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19강은 교과고 학생들은 중간고사 때 다 봤던 지문이죠. 자, 먼저 전통은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집단을 하나로 묶어 구성원 사이의 결속력을 만들어낸다. 뭐가? 전통이 결속력을 만들어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지문은. 그래서 전통이 집단을 결속시키게 된다. 그래서 전통이란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는 욕구고
귀속에 대한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결속력을 만들어준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 문화의 태도가 된다. 그래서 의식과 전통, 의식은 혼자만의 시간이지만 전통은 한 집단을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해준다. 이게 의식과 전통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행사의 개막식에서 부르는 국가, 그래서 공동의 장신과 군중의 결속을 하나로 통합해주고, 올림픽 대회에서의 성화봉송, 이게 국가들의 국격을 개방하는 거죠. 그리고 전통 윤리 규범을 통해서 국민을 결속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1번 질문. 아마도 이 지문은 출제가 된다면 앞뒷 부분을 좀 자르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맨 앞쪽 부분을 보기보다 이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얘는 Tradition satisfy라고 하면서 전통은 만족시킵니다. Our deep emotional needs, 우리의 깊은 정서적 필요성을. 근데 뭐에 대한 필요성? For belonging, 귀속에 대한. 그리고 창조합니다. 본세 결속력을. Not easily swayed,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결속력을 창조합니다.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역시 가로칸 한번 쳐놔야죠. 이게 전통의 역할을 그대로 얘기하는 두 갈씩 구조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전통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해 준 자리죠. 오케이, 여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올림픽 얘기 나오고 올림픽과 함께 애국가 나오는 거, 국가 나오는 부분하고 올림픽 성화봉송 나오는 거, 그럼 바로 전통의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 이 지문이 떠오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자리요. 8번 문장까지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8번 문장은 자, caught up in이라는 표현을 써서 caught up in은 뭐뭐에 사로잡히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caught up in the security of mutual custom이라고 해서 상호적인 관습의 어떤 security, 안전에 또는 안정감에 사로잡히면서 이 traditions, 전통은 have their own codes of ethics, 그것들 나름대로의 윤리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윤리규범이냐면 that transcend differences, 차이를 초월하는 and 그리고 unite people, 하나의 민족을 결합시켜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윤리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If only for a moment, 잠시 동안이지만 이런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올림픽 대회 얘기를 하면서 올림픽 대회에서 성화봉송을 통해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다라는 형태의 결속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통은 뭐에 대한 이야기? 결속과 귀속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오늘 말하는 게 포인트였었죠. 그래서 맨 앞에 두 가지 구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지문은요, 좀 보셔야 돼요. 가천대하고 을지대 같은 경우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국어적인, 언어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문제를 난이도 문제로 잘 냅니다. 특히 기축법, 연역법, 귀납법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잘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한번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봅니다. 일단 이게는 우리가 접하는 상황에 대한 여러 설명의 가능성이 있지만 귀축법을 적용하면 증거에 가장 잘 맞는 일련의 대안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the reason, 이유래요. Why we need abduction, 우리가 귀축법이 필요한 이유. 일단 제목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귀축법은 일련의 대안적인 설명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귀축법의 정의, 현상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찾아가는 추론 과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어서 사과가 떨어졌다. 그럼 이 사과가 왜 떨어졌는지 여러 가지 설명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설명 중에 가장 적합한 걸 찾아간다는 거죠. 이게 귀축법이에요. 자, 그래서 귀축법은 한번 내용 정리해 놓으시고요. 관찰과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최선의 설명을 도출하는 그런 추론 방법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였었고요. 오케이. 그러면서 밑에 부분에 다양의 증거에 대해서도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당연히 여러 증거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설명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귀축법은 여러 설명 가운데 최선의 설명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며 이런 경우에 귀축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은 걸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오케이, 얘는 지문 해석을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내용 보시면
자, 어브덕션 기출법은 a process of reasoning이라고 얘기를 해서 추론의 과정입니다. reasoning 자체가 추론이죠. 그러면서 used to decide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which explanation 어떤 설명 of given phenomena 주어진 현상들 중 어떤 설명을 we should select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추론 과정입니다. And so 그래서 naturally 자연스럽게 it is also called 그것은 또한 불리워집니다. Argument to the best explanation 최고의 설명을 위한 논증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게 뭔지를 찾아가는 거죠. 자, open 흔히 we are presented with 우리는 제공받습니다. certain experiences 어떤 경험, 특정한 경험을 제공받습니다. and 그리고 are called upon to라고 얘기했죠. 요구받습니다. call upon, call on이 요구하다죠. to offer 제안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some sort of explanation for them 그 경험에 대한 어떤 종류의 설명을 제안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있으면 이런 경험이 왜 나온 거야? 이런 경험을 왜 한 거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니? 이런 설명을 요구받는다고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자, 그러나 the problem이라고 하면서 문제 we frequently face 우리가 빈번하게 직면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given body of data 주어진 많은 데이터는 may not determine 결정하지 못합니다. 혹은 force us to accept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못합니다. Only one explanation 오직 하나의 설명만을.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으면 이 기출법 같은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현상은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과가 떨어진 건 날씨 때문에요. 비 때문에요. 네가 흔들어서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그중 가장 적합한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unsettling as it seems 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 그것이 unsettling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을지라도 불안한 듯 보일지라도 보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서 보어 as 주어 동사였어요. 이때 쓰이는 도주는 무조건 이때 쓰이는 as는 도의 의미를 가져서 비록 뭐뭐일지라도였죠. 형용사 as 주어 동사. 자, 그것이 불안해 보일지라도 some philosophers 몇몇 철학자들은 have even argued 심지어 주장해 왔습니다. 대디아를 for any possible body of evidence 자, 모든 가능한 증거에 대하여 there will always be 항상 있어 왔습니다. a variety of explanations 다양한 설명들이 consistent with 그 증거들과 일치하는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있대요. 근데 이 증거 하나에 대해서도 이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다시 한번 한 거죠. 자, 그럼 뒷부분에 This is just a claim. 자, 이것은 그저 주장입니다. 근데 어떤 주장? That the ham and queen have advanced. 자, 이 너햄이라는 사람과 퀸이라는 사람이 advanced 제기한 주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어지면서 자, whether or not 써서 뭐뭐이든 아니든 their claim is true.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however 쓰면서 반전으로 그러나 이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in cases 경우에 where we to face 우리가 직면하는 경우에 a set of alternative explanations 일련의 대안적인 설명에 직면하는 경우에 our task 우리의 일이래요. 자, 여기서 지금 대안적 설명에 적용된다는 건 뭐예요? 사과가 왜 떨어졌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사과가 떨어지기 전에 비가 온 걸 본 거예요. 그럼 비가 와서 떨어졌습니다 라고 나는 그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떠한 일련의 그런 비가 와서 떨어졌습니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과나무 뒤에서 어떤 남자가 사과나무를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있던 설명 외에 또 다른 대안적인 설명이 나온 거죠. 이해됩니까? 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대안적인 설명에 어떤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our task, 우리의 일 as good listeners 좋은 추론자로서의 우리의 일은
must be to decide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Which one of those explanations 그 설명들 비가 와서 떨어졌습니다. 나무 뒤에 어떤 사람이 흔들어서 떨어졌습니다. 중에 어느 게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 게 가장 적합한 증거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축법인 거라고요. 됐습니까? 비가 와서 떨어지기에는 나뭇잎 때문에 사과가 비를 직접 맞을 가능성은 적다. 그러면 비가 사과를 떨어뜨렸다기보다 저 남자가 흔들어서 떨어진 게 맞다. 이게 기축법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마지막에 That's where abduction comes in. 그곳이 귀축법이 나오는 자리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이거 심지어 이렇게도 좋아해요. abduction 나와 있는 맨 첫 번째 문장에 abduction과 끝에 abduction 빵꾸뻥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스펠까지 필요는 없지만 귀축법이라는 이 단어와 귀축법의 내용 설명하는 내용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해두면 되겠고요. 오케이, 다음 질문으로요. 자, 3번 질문에서는 18세기 음식과 음료의 분류 체계와 소비자 자체의 유형 분류 체계와는 여전히 관련성이 있지만 19세기의 커피는 대중화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changing the food consumption from one era to another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우리 음식 소비의 변화, 이걸 얘기하는 글이었고요. 자, 음식 소비와 사회 계층, 사회적 계층과 관련된 생활 양식. 근데 시대에 따라 이게 어떻게 되더라? 변화를 일으키더라. 그래서 먼저 16세기에 음식 소비와 사회적 계층과의 정의된 생활 양식 사이의 연관성이 다양했다. 그래서 음식의 재단에 대한 동기가 더 명확해졌다. 그러나 음식 유형과 소비자 유형 간에는 여전히 관련성이 존재하더라. 18세기 유럽에서 커피는 중산층의 음료로 초콜릿은 귀족적이었다. 왜냐면 초콜릿을 먹게 되면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잠이 오지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잠을 깨워주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음식은 계층마다 먹는 게 달랐었다. 그런데 이념적 대립으로 커피가 정신을 각성시키고 자극하여 일하고 생산적이 되고 초콜릿은 움직이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음료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19세기 프랑스에서는 직책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전부 커피를 먹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음식 소비와 사회적 계층과 관련된 생활 양식과의 연결성, 나중에는 관련성이 없어지더라. 이걸 얘기하는 지문이었고요. 자, 이 지문에서는 얘는 딱 여기 자리 확인만 제대로 좀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문장은 먼저 확인해 두시고요. 첫 문장에서 The links라고 하면서 연결성, 근데 뭐 사이에 food consumption, 음식 소비와 라이프스타일, 생활 양식 사이의 연관성들이 그러면서 어떤 생활 양식이냐면 정의 내려지는 in relation to social hierarchies, 사회적 계층과 관련하여 정의 내려지는 생활 양식 사이의 연관성은 developed, 발전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in century, 수세기에 걸쳐 later than the 16th century, 16세기 이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길은 음식 소비와 생활 양식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이 생활 양식은 사회적 계층과 관련된 생활 양식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밑에 부분에 품질에 대한 동기가 더 명확해졌다. 당연히 계층이 높은 사람은 좋은 품질, 낮은 사람들은 낮은 품질에 대한 얘기였죠. 그리고 먹는 게 사회적 특권과 관련되고 높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은 품질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however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나 there was still, 여전히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correspondence 여기다 넣고 확인해 놓으시고요. 여전히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뭐 사이에?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 typologies of food and beverage, 이 음식과 음료의 typology라고 하면 분류체계죠. 분류체계 사이에는 여전히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그리고 이 분류체계, 소비자 그들 스스로에 대한 분류체계 사이에는 여전히 관련성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관련성이 뭐였냐면 커피와 초콜릿에 대한 얘기였죠. 커피는 상류층이, 초콜릿은 상류층이, 커피는 중산층이 먹었다. 그리고 이건 뭐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이념적 대립에 의해서 생긴 거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ideology, antithesis 요 단어 네모칸 빵 쳐주시고요. 그래서 이념적인 대립이 있었다. 여기 부분에 형광펜 칠하시고 여기 빈칸처럼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대립. The former awake, 전자는 깨어있고 stimulate the mind, 마음을 자극하고 to work, 일하도록 and to be productive, 그리고 생산적이 되도록. 그래서 얘는 커피였고 반면에 후자 초콜릿은 overdrink, 음료였습니다. for the inactive, 비활동적이고 게으르게 하는 그런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대립이 있었다. 여기 부분 확인 잘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뒷부분